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36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35강 때 다시 동영상 수업으로 만났는데요. 36강 이후에 37강은 또 중단원 마무리가 나갈 예정이고요. 38강 때 또 동영상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 시스템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 구조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풋이 아무리 좋아도 아웃풋이 나쁘면은 안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인풋이 별 볼 일 없지만 아웃풋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그것만한 가성비는 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중학교 점수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는 뭐 당장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당장은 만족할 수 없지만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좀 뭐 꺾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투입 변환 과정 이런 걸 좀 잠깐만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투입은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을 하겠죠. 그리고 변환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산출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겠죠. 졸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각각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 각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21살 때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여운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겠죠. 뭐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고 그보다 더 많이 만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30대가 이제 되고 이제 그 이상 또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다들 뭐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 만나기 어려워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고등학교 때까지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아서 모여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이구나. 대학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교는 학급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응집력이라든가 단합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생산 시스템의 기본 구조 나와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 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업이 더 그렇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도 그래요. 우리 학교도 중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과 과를 원하는지, 그런 거에 맞게 이제 또 바뀔 거란 말이죠. 우리 학교도 그렇고 많은 특성화고들이 현재 놓여져 있는 봉착해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뽑아줄 수 있는 회사, 대학교를 들어갔어도 어쨌든 취업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취업이 그만큼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산관리 시스템의 유형, 생산 방식과 제조 전략이 있는데요. 참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기말고사가 있었다면은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냥 살펴보는 걸로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교과서 PDF 229쪽인데요. 생산 방식의 유형,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긴 참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개별 생산 같은 경우는 메모장으로 잠깐 이렇게 좀 적어서 글씨를 좀 키워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좀 글씨가 교과서 PDF가 작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좀 보려면 힘들 거예요. 개별 생산 같은 경우는 소량 생산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연속 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량 생산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흐름 생산, 요거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또 핫한 제약 바이오 회사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회사들이 그 플랜트 시설을 만들 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한다고 보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모듈화되어 있는 그런 완성된 생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파이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묶음 생산 같은 경우는 발주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개 이상으로만 만든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반티를 만들 때 뭐 100개 이상으로만 우린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낱개로는 안 팔죠, 그런 곳은. 빵 공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빵을 뭐 낱개로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1000개 단위로만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다. 그런 게 바로 묶음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전략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주문 생산,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렵지 않죠. 요것도 잠깐만 메모장에 좀 적어 드리자면은 주문 생산은 고객의 주문, 그리고 재고형 생산 같은 경우는 일단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해놨다가 바로바로 그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꺼내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주문 조립 생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반제품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모듈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 3, 40% 또는 7, 80% 만들어 놨는데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색깔은 뭘로 해주세요. 아니면 뭐 문은 뭘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주문 설계 생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문 조립보다 더 원천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주문 조립 같은 경우는 반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주문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고객의 주문이 있어야지만 설계도 자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요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유명한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속도는 몇 가지 날 수 있고 뭐 몇 킬로까지 날 수 있고 연료비는 얼마까지 들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갖다가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인 제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제조 전략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시스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중단원 마무리를 요약본을 잠깐 올리고요. 그 다음 수업 때 다시 생산계획과 통제 잠깐만 교과서 PDF를 내려보면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요.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쓰고 집에 들어올 때는 손 씻는 습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